반갑습니다. 오늘 정전 교리 표어 중에 동정일이여 공부 계속 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움직일 때는 마음이 요란해지기 쉽고 움직이지 않을 때는 마음이 가라앉기 쉽다. 일을 할 때나 일이 없어 고요할 때나 한결같은 마음 갖는 것, 곧 동정 간의 일심을 양성하는 공부. 동할 때 일심 양성하는 방법은 성성적적, 정할 때 일심 양성하는 방법은 적적성성. 동정일이여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제 24시간 생활하고 60년, 70년 살아도 사람이 살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을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해 보신 거죠. 하나는 움직일 때하고 하나는 움직이지 않을 때. 또 움직일 때나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 거냐. 움직일 때와 움직이지 않을 때 똑같은 마음으로 공부를 하자. 그 마음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는데 어떤 마음의 형태를 가질 거냐.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움직일 때는 대부분이 마음이 요란해지기가 쉽다. 요란해지기가 쉽다. 이게 우리가 그 일상생활법 여러분 공부하실 때 제1조를 보면 심지는 원래 의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래서 원래 없는 요란함이 경계를 따라서 있어진다. 그런 말씀이죠. 경계를 따라서 있어진다는 건 움직이면서 어떤 상황이 부딪힐 때, 어떤 경계가 부딪힐 때 대부분이 요란하기가 쉽다. 근데 요란하기가 쉬운데 그 쉬운 것을 놓고 쉽지 않는 것을 찾아서 바르게 마음을 갖는 것이 이제 공부하는 마음이죠. 움직일 때는 요란하기 쉽고 움직이지 않을 때는 마음이 또 가라앉기가 쉽다. 둘 중에 하나네, 사람이.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냥 공부하지 않고 성자의 말씀 받들지 않으면 움직이면은 마음이 요란해지시고 또 움직이지 않으면 보통 사람들은 마음이 가라앉기가 쉽다. 그래서 움직일 때나 움직이지 않을 때는 똑같은 마음으로 공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질 거냐. 이제 그 마음이 이제 동정일인데 그 마음이 성성적적 적적성성이다. 그래서 일을 할 때나 일이 없을 때 한결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이제 동정일이에요. 동할 때나 정할 때 똑같은 마음을 갖는다. 한결같은 마음. 한결같은 건 마음이 똑같아요. 움직일 때나 움직이지 않을 때 똑같은 마음을.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곧 동정간 일심을 양성하는 공부다. 한결같은 마음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그래서 항상 똑같이 가질 수 있도록 내가 기르는 거예요. 양성. 이거는 이제 기를 양자, 기르다. 성은 이룰 성자. 내가 그 마음을 길러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동정간에 일심을 양성하는 거다. 일심을 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움직일 때는 요란해지기 쉽고 움직이지 않을 때는 마음이 가라앉아 버려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잘 어떻게 해서 내가 지금 마음이 가라앉았는지 아니면 요란해졌는지 찾아서 한결같은 마음 곧 일심을 일심으로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심을 기르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제 먼저 내 마음이 현재 요란해졌는지 아니면 마음이 가라앉아 있는지 두 가지를 잘 살펴보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을 일심 양성하는 공부를 하기 전에는 그냥 그렇게 보통 사람이 다 같이 하니까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내 마음 있는 대로 쓰고 있는 대로 쓰는데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잡으면 첫 번째 뭐부터 하냐면 내 마음 상태가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생긴 것이 일심인지, 이렇게 생긴 것이 요란해진 건지, 이렇게 생긴 것이 가라앉아서 안 좋은 것인지, 그건 이제 구별을 해야 돼요. 구별. 그래서 구별해서 요란해졌으면 요란하지 않도록 마음을 가져야 되고, 내 마음이 가라앉아 있으면 가라앉은 마음을 다시 일심이라는 마음을 찾아서 길러서 거기다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동정일입니다. 우리가 밭에다 곡식을 이렇게 심으려면 먼저 그냥 밭이 있는 걸 그냥 두고 밭이 있는데 이 밭을 그냥 거기다 씨 뿌리는 사람 없어요.
씨앗을 거기다 바로 씨앗을 뿌리는 사람 없어요. 이 밭을 어떻게 내가 무슨 밭을 무엇을 심을 건지 어떤 것을 할 건지를 먼저 알아서 거기에 맞게 이 밭을 조절을 하는 것이 이제 먼저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종교에 입문해서 공부를 하려면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질 거냐,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내 현재 상태는 어떤 것이냐, 이것을 찾기가 이제 상당히 찾으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갖는 것이니까 이제 그 마음을 자기가 잘 보아서 어떤 때는 막 기분이 좋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내가 마음이 막 기분이 안 좋아서 속이 상할 때가 있고 그런 자기 마음 상태를 항상 살펴서 자기도 내가 왜 어제는 마음이 이렇게 좋았는데 오늘은 마음이 이렇게 안 좋지? 오늘 내가 마음이 안 좋을 때는 내가 어제는 어떻게 그전에 어떻게 그런 먼저 했던 걸 살펴서 대조를 해봐서 오늘은 내가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어제보다 더 들뜬 건지 어제보다 더 가라앉은 건지 그것을 이제 살펴서 공부하는 버릇이 그렇게 자기 마음을 찾는 습관을 들여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일심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돌려서 노력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그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무시선 무처선 다 공부하셨으니까 동할 때 일심 양성하는 방법은 성성적적. 정할 때 일심 양성하는 방법은 적적성성이다. 이제 이 마음을 이해하고 이런 자리를 생각하기에는 이제 많이 생각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어려서부터 한국 사람들은 이제 반찬으로 김치를 많이 먹는데 어려서는 김치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김치 맛이 그냥 매일 올라오니까 먹었는데 나이가 철이 들고 음식 맛을 알기 시작하면 오늘 있는 김치가 신김치인지 막 담은 김치 그걸 다 구별할 수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모르는데 많이 먹어보고 내가 어느 때 맛있었는지 오늘은 왜 맛이 없는지 그걸 구별해 보면 김치가 너무 쉬어서 맛이 없다든지 김치가 너무 생으로 막 담아서 맛이 없다든지 너무 짜서 맛이 없는지 너무 매워서 맛이 없는지 그걸 구별하잖아요. 그러면 원래 김치 맛은 어떤 것이 김치 맛을 제대로 갖고 있는 상태인지를 구별해서 알면 그것에 비해서 오늘 김치는 짠지 싱거운지 쉬었는지 그런 것을 구별할 수 있어요. 더 잘 아는 사람은 간이 너무 세게 됐는지 간이 잘 안 됐는지 그런 거 가지고 구별할 수 있는 만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에는 김치를 오래 먹어보면서 이제 구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요란해졌는지 가라앉았는지 일심을 양성하는 이것을 이제 많이 노력을 하면 그 뒤에 이제 성성적적 적적성성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는 동할 때는 움직이기 때문에 성성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배우는 것처럼 깨달을 성, 조용하다, 깨달았다, 아니면 슬기롭다, 어떤 고요한 상태. 이제 여기 성성, 적적에 대한 성성은 적적이 고요하고 가라앉았다고 보면 성성은 깨달아서 밝게 이렇게 이제 하늘의 별이 총총히 빛나듯이 내 마음이 좀 밝은 슬기로운 어떤 밝은 형태예요. 적적은 고요한 거예요. 성성은 거기서 밝게 빛나는 슬기가 있는 그런 형태예요. 우리가 고기 눈을 보면 생선을 살 때 고기 눈을 보면 똑같은데 여기가 생기가 있게 보이는 것이 있고 조금 상한 것 같은 느낌을 가진 고기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생성한 건지 상한 건지 구별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고기가 아무 메가니가 없이 아무 힘이 없이 있으면 그건 상한 것이고 고기 눈이 똑같은 생선인데 좀 살아있는 것 같이 느끼는 것이 성성한 거죠. 그렇게 성성한 것이. 우리 마음이 이렇게 성성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할 그냥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뭔가 일을 하는데 다 알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는 성성이 주가 되고 적적이 고요한 것이 주가 되고 쉴 때는 고요한 것이 주가 되고 성성이 다음에 되죠. 기본이 고요한 데서 성성한 것이고 움직일 때는 기본이 성성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다음 밑에가 고요한 것이 깔려 있는 것이고 같은 일인데 어느 것이 앞에 서냐. 움직일 때는 성성한 것이 앞서고 고요하게 있을 때는
정할 때는 고요한 것이 중심이 돼서 거기에 상하지 않게 생기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이다. 이게 적적성성, 성성적적을 대조하는 공부를 하게 할 정도까지 마음에 들면 요란해지고 가라앉아 있는 상태를 먼저 알아서 그걸 구별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 이걸 구별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제 저희 한국 반찬 김치를 말씀드렸는데 어려서는 그냥 김치를 있는 대로 먹어요. 자기도 잘 모르니까 어릴 때 이제 매웁게 안 줘서 이제 물에다 씻혀 먹기도 하는데 자기가 이제 그렇게 오래 먹다 보면 김치의 본맛을 구별할 줄 알죠.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이것은 매웠다, 짜다, 신 것이다. 그런 맛도 구별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렇게 구별할 때 적적성성이 이렇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김치를 오래 먹어보면서 맛을 구별할 줄 아는 상황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적적성성, 성성적적 자리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요란해졌던 마음을 많이 찾아보고 또 일이 아무것도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무기력하게 빠져가지고 그런 상태도 많이 좀 견뎌보고 그런 상황도 처해보고 또 그런 상황을 내가 어떻게 다시 일으켜서 요란해지면 많이 가라앉혀보고 또 무기력한 마음을 다시 살려내서 이렇게 용기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내보는 공부를 많이 했을 때 이것이 이제 구별할 줄 아는 것이 돼서 쉽게 무기력하게 있을 때는 성성한 것을 찾고 너무 일에 동한 것이 많이 있으면 거기서 적적한 것을 찾을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면 성성적적 적적성성인데 저희들이 이제 성성적적 적적성성이라는 것을 통째로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를 하다가 갈 수도 있지만 이제 저는 이제 처음에 출가를 하니까 이제 그 좌선법, 무시선법 이렇게 공부하면서 성성적적 적적성성이라는 말을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성성적적 적적성성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국어 공부를 하게 될 때는 이 뜻은 같은 뜻 같아요. 적적성성, 성성적적 말이 이제 같으니까. 근데 실제로 마음을 차려서 공부할 때는 어느 것이 주가 되고 어떤 것이 종이냐 이거를 찾는 공부를 해서 하다 보니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처음에는 설명을 아무리 해주셔도 못 알아듣겠어요. 왜냐하면 처음 듣는 단어이고 처음 듣는 마음의 상태고 마음도 잘 모르고 마음의 상태도 잘 모르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것을 그냥 통째로 화두를 거는 거야. 통째로 알고 싶은 마음을 화두를 건다는 건 알고 싶은 의심의 꼬리를 잡는 것이니까 적적성성은 무엇이고 성성적적은 무엇이고 단어는 같은 것 같은데 틀리는데 또 그런 마음 상태는 더 모르잖아요. 그걸 통째로 적적성성이 무엇이고 성성적적은 무엇이지? 그걸 이제 그렇게 해서 또 놓고 또 그래서 어느 날 또 책을 읽다 나온다든지 공부를 나오면 아침 좌선하다 그게 잘 안 되면 또 적적성성 성성적적 하라고 하셨는데 이건 또 뭐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이것이 통째로 이제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최종 목적은 여기다는 걸 두시고 결국은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히고 뭐 일심을 만들고 막 해도 결국 최종은 성성적적 성성이라 하니 그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될까? 내가 이 정도면 그 자리가 간 것인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그 자리에 간 건지 그것을 자꾸 대조를 해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어느 날 이제 이런 상태가 성성적적일까? 이런 상태를 적적성성이라고 하셨을까?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를 찾아서 공부를 계속 놓지 않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이제 동정 이래가 되고 그런 마음이 되면 됩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화엄사 가기 전에 천은사라는 절이 있어요. 지리산에. 지리산에 가면 천은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를 저희 원불교학과 학생이 다 한번 가을 소풍을 갔는지 갔어요. 갔는데 그 학생이 만약에 여학생이 전체가 이제 그 대법당에서 잠을 잤던 것 같아. 그때는 지금처럼 차로 노고단 못 올라가고 밑에서 걸어 올라가니까 천은사에 가서 저녁을 자고 올라가서 또 노고단 올라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천은사에 가니까 방이 이제 큰 대각전이 강당이 크니까 방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여행을 가면 조를 짜니까 1조는 1이 들어가고 2조는 1이 들어가고 3조, 4조, 5조, 6조, 7 그렇게 들어가. 그리고 뺑 돌아서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결국 들어가서 보니까 다 같은 방이에요. 제가 이제 그때 느낌을 문을 각각 다른 문으로 들어왔는데 들어가니까 똑같은 그 법당 아니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적적성성성성적적을 무시선으로 공부해도 여기가 이제 적적성성 성성적적 우리 마음이 동정이려가 되면 이런 마음을 같이 가져야 하는데 무시선을 공부를 많이 해서도 가고 여기 동정이려 공부를 많이 해서도 가고 또 좌선을 많이 해서도 또 행선을 많이 해서도 여러 가지 공부를 해서 도달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무시선 무치선에도 공부를 해도 적적성성 얘기하고 좌선할 때도 얘기하고 행선할 때도 여러 가지 행선을 들어오는데 결국은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가 동정이려 마을 공부를 계속해도 도달하면 여기다. 결국은 우리가 무시선 무처선 동정이려 영육상전 여러 가지 표어로 공부해도 결국은 내 마음을 찾아서 본성을 찾아서 본성을 회복해서 일상생활할 때 본성대로 활용해 살자는 건데 방법이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익산 총부로 이제 익산 총부 원불교 총부 익산에 있는데 서울에서 오시는 분, 부산에서 오시는 분, 전주에서 가시는 분, 대구에서 가시는 분, 서울, 부산. 근데 익산 총부라는 목표는 같은데 자기가 서 있는 방향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내려와라. 뭐 서쪽으로 와라. 여기는 북동쪽으로 가라. 여기는 남쪽으로 와라. 여기 이렇게 가고. 또 여기 군산에서는 또 이쪽으로 오고. 내가 어디에 서 있는 데에 따라서 방법을 찾아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동정이를 움직일 때나 일할 때나 마음이 자꾸 틀린 사람 그 공부를 많이 해서 들어오고 선을 좋아하시는 분은 선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기 쉬운 것 또는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것이 더 하기 쉬운지 조용한 곳에 많이 있는 사람은 선을 중심으로 들어오고 일터에서 있는 사람은 일을 통해서 일을 들어오고 똑같은 말 같아요. 서울에 있는 사람은 서울이기 때문에 내려오고 내가 일을 좋아해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은 일 속에서 일심을 만들어서 적적성성을 해야 되고 또 고요한 조용한 곳에 산이나 어디 그런 데 조용한 곳에 있는 사람들은 처해 있는 사람들은 또 그곳에서 정할 때 공부를 많이 해서 또 이쪽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공부는 표가 여러 가지 해주시지만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해서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방법을 통해서 공부의 길은 도착 목적지는 이제 갖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공부할 거냐 여기 이런 방법으로 공부해라고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성성적적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셨네요. 성성적적 동할 때 일심양성하는 방법. 성성은 좀 설명 잘 해주셨는데 초롱초롱하고 또렷하게 아는 것으로 이를 분별이라고도 한다. 이때 분별은 산란하지 않고 적적하며 또렷하지만 고요하다. 일을 하거나 판단을 할 때 복잡하거나 요란하지 않고 고요함을 유지한다. 이것이 동중선이라고 한다. 일 속에 사는 선, 일행삼매라고도 한다.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네요. 동할 때 일심양성하는 방법이다. 성성적적은 성성이라는 말을 설명을 표현을 초롱초롱하고 또렷하게 아는 것으로 초롱초롱하고 또렷하게 아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밥을 이렇게 해놓고 보면 밥을 막 해놓고 보면 굉장히 따뜻하기도 하고 냄새도 잘 나지만 밥알이 다 살아있잖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오래된 밥은 이렇게 냄새도 나지만 이제 그 초롱초롱한 그 생생한 기운이 싹 빠졌잖아요. 그렇게 똑같은 밥알인데 성한 밥은 그렇게 초롱초롱하고 상한 밥은
생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처럼 또렷하게 초롱초롱 또렷하게 아는 것으로 이를 분별이라고도 한다. 분별 그 밝은 것이 또렷하게 나타나요. 이때 분별은 똑같은 분별인데 이때 분별은 산란하지 않고 적적하며 고요한 것이죠. 고요한 거. 또렷하지만 고요하다. 일을 하거나 판단을 할 때 복잡하거나 요란하지 않고 고요함을 유지한다. 이것이 동중선이다. 움직이면서도 요란하지 않게 한다. 일 속에 사는 선, 일행삼매. 이 삼매에서 이 매는 사실 어두울 매예요. 어둡다. 어둡다는 이제 모른다는 얘기죠. 근데 삼매라고 할 때 불교 고유 단어인데 삼매라고 할 때는 어디에 딱 몰두해가지고 다른 것은 잘 모르는 것이. 어둡다는 거 이 속에 이게 뭐 또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하나로 똥 뭉쳐 있는 건데 삼매 그러면 어디에 몰두해가지고 우리가 방에서 공부하셔서 누가 뒤에서 뭐라고 해도 하나도 들리지 않고 할 때 삼매지경에 빠졌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옆에 떠들어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그 삼매 자기 공부에 삼매에 빠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몰두해. 삼매는 몰두하고 있는 상태. 몰두한 상태. 그래서 일 속에서 사는데 일에 다른 사심 참념이 없이 그냥 몰두하는 것이 동중선이에요. 그래서 일하면서도 선어심경을 놓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서도 머리가 복잡하고 생각이 복잡한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가끔 그러는데, 제가 이제 어제 예를 들면 어제 사람들하고 많이 다투어서 속이 많이 상해 있으면 그 이튿날 어제는 끝나서도 오늘 아침에 좌선할 때 앉아 있어도 그것이 그대로 여기서 움직여요. 머릿속에서. 그것은 이제 앉아 있지만 속은 시끄러운 것이죠. 앉아 있으면 속이 조용하고 요란하지 않는 것이. 근데 일을 하면서 요란하지 않게 하는 일이 이제 동중선 일행삼매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일을 잘하면서도 그런 표가 하나도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일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하나도 표를 안 내고 조용한 인사. 어떤 사람 좀 잘하면 잘한 것 그냥 표를 내가지고 옆에서 다 드러나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자기 잘한 것도 표현하지 않게 하고 부족한 것도 표현하지 않게 하는 것이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산란하지 않고 적적하며 또렷하지만 고요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사람들을 보면 일을 잘하고 모든 걸 다 잘하지만 항상 조용하고 고요하면서도 할 일을 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이 움직이고 시끄럽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많이 뭘 혼자 잘 해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산란하지 않으면서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그런 것처럼 성성적적은 초롱초롱하게 똑똑하게 알면서도 고요함이 항상 바탕이 돼 있어. 조용하고 고요함이 있어요. 모든 걸 잘하면서도 잘난 척하지 않고 아는 척하지 않고 있는 척하지 않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성성적적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성성적적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해 주셨네요. 동할 때 일심양성하는 공부 방법인데 한 행동 한 행동에 마음이 늘 오롯합니다. 이 일을 할 때는 이 일에 저 일을 할 때는 저 일에 마음이 그대로 옮겨와서 오롯합니다. 또 일직심이 되어 마음이 하나로 곧게 나아갑니다. 원근 친수에 끌리거나 애착 탐착하지 않고 마음이 본래 천성 그대로 발현됩니다. 그러면 무불경 곧게 나아갑니다. 세상에 공정하지 않을 것이 없고 내 마음이 깨끗함으로 자연이 남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성성적적은 동할 때 일심양성하는 마음. 동할 때 앞에도 말씀하셨는데 조금 하나하나 행동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럼 하나 행동 한 행동에 마음이 늘 오롯하게 한다. 다른 사심 참념이 없이 그냥 그 일을 오롯하게 한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어요. 이제 어머니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집안에 어린아이가 아파 누워있다. 아파서 병원에 갔다. 그러면 일을 할 때 그것이 항상 그 뒤가 그 어린아이가 생각이 나죠. 병원에 가는데 어떻게 할까? 집에 아파 누워있는데 괜찮은가? 이제 그렇게 자꾸 걱정이 되는데 그렇게 걱정하는 것도 오롯하게 일을 못하는 거죠. 근데 집안에 별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가서 일을 그냥 오롯하게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롯하게 하는 것하고 마음이 오롯하지 못한 상황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집안에 이제 어머니 편찮으거나 자녀가 편찮으거나 가족이 편찮은 사람에서는 항상 다른 일을 해도 오롯하게 아니라 자꾸 그쪽으로 마음이 끌려가는 거예요. 이 일을 할 때는 이 일에, 저 일할 때 저 일에 마음이 그대로 온 게 오롯하게 하는 것이 성성적적인데, 그러면 집안에 그런 일이 있는데도 그거를 다 놓고 오롯하게 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것이 문제죠. 그것이 일이 없어, 집에 아무 일이 없으니까 내 마음이 안 끌려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집안에 그런 우환이 있고 어린아이가 아프다든지 부모님이 편찮으시다든지 가족에 뭔 일이 있을 때 그런 상황인데 내가 나와서 일을 하는데 오롯하게 할 수 있느냐, 이제 거기에 이제 마음 공부하는 힘이 있죠. 집에 그런 일이 있어도 이 일은 일대로 성공을 해야 돼요. 오롯하게 하지 않으면 사고가 나요. 내가 일을 잘못하든지 아니면 내 몸이 손이 다치든지 발이 다치든지 걸어가다가 생각을 하다가 넘어지든지, 그래서 내 일이 잘 안 돼요. 근데 그래서 그 일을 생각한다고 해서 그 일이 잘 되는 것도 아니야.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집안의 일을 생각한다고 해서 그 일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야. 자녀가 내가 여기서 일을 하는데 내가 걱정을 하고 있으면 아이가 낫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낫는 것도 아니야. 그럼 두 가지가 다 못해요. 오롯하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표준을 잘 잡고, 이제 어쨌든 상황이 그러면 집안일을 누구한테 맡겼더니 그렇게 하는 대로 가고, 나는 내 일을 오롯하게 해야 그 일도 되고 내가 하는 일도 성공해요. 근데 내가 저 일도 잘 다스리지도 못하면서 나와서 일을 하는데 거기 자꾸 마음을 끌려가. 그럼 여기 서다가 손 다치고 발 다치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 일이 잘 안 돼서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은 옳은 마음이죠. 근데 그걸 놓아야 두 가지가 다 성공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황 다니면서 같이 갖고 돌아다니면 두 가지 일이 다 안 돼. 저 일도 안 되면서 일도 안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성공하는 방법은 아무리 그런 일이 있어 그걸 놓고 여기 일은 여기서 오롯하게 해야 이 일이 성공하면서 두 가지 다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이련은 일을 성공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 이제 그 성공하는 걸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지만 석공관, 분석해서 보는 생각이에요. 하나는 석공관하고 채공관. 채, 관. 채, 본체일 때 이 채. 아까 제가 한 것은 분석해서 일심을 하는 공부예요. 일심은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성공을 위한 공부예요. 성공. 근데 아까 말씀드린 집에 일이 있는데 그걸 자꾸 머릿속에 내가 지금 밖에 나와서 일을 하면서 그걸 걱정하고 하면 이 일이 될 확률이 많이 적어요. 잘 성공할 일이. 근데 그 일을 놓고 이 일을 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할 때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할 때 움직여서 일을 하는 성공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집안일이 이제 끌리죠, 마음에. 그러면 이제 분석을 해, 아까 저처럼.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여기 와서 생각한다고 해서 그럼 그 일이 잘 되냐? 잘 못 돼. 그 일이 내가 여기서 걱정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집안에 맡겨진 사람들이 잘해야 그것이 해결이 돼. 나는 여기서 내 일을 잘해야 돼. 그렇게 분석을 해서 그거 내가 자녀를 사랑을 하고 부모를 사랑하지만 현재는 할 수 없다고 할 때는 그냥 놓고 이 일에 오롯하게 생각하는 거 해야 된다. 그것이 분석해서 이 일에 일심을 할 수 있는 기회. 근데 채공관은 원래 그렇게
예, 원래 일일 때는 일에 오롯하게 하고 일은 일일 때 오롯하게 한다. 그것이 이제 근본적인 마음 공부 체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분석을 오래 하는 게 아니라 빨리 분석을 해서 빨리 채공가야 돼. 아, 그래, 내가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고, 이 일은 이 일대로, 이 일은 여기서 여기대로 일심을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일심을 해야 일이 다 잘 된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알아. 그래서 그냥 바로 저 일을 놓고 이 일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저 일할 때는 저 일에, 이 일할 때 이 일대로 그대로 해서 일직심이 돼. 이 일은 이 일을 위해서 이건 곧 바르게 곧 나가는 거 이렇게 직진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야. 그래서 일직심으로 이 일은 일을 하고 저 일은 저 일을 하는데 그것이 사랑이 없고 무심해서가 아니라 공부를 많이 했을 때 빨리 그 마음을 저 마음을 놓는 공부죠. 여기에 이제 그 부분이 원근 진수에 끌리거나 애착 탐착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집안의 일이 끌리는 건 애착 탐착이든지 아니면 원근 진수든 둘 중 하나죠. 그래서 마음이 본래 천성 그대로 바래. 애착 탐착도 놓고 원근 진수도 놓아. 가족에 있는 그런 일을 다 놓아. 그러면 무불경. 이건 공경경자죠. 공경하지 아니함이 없다. 이중부정은 긍정이에요. 공경한다. 이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경 마음을 하고 놓는 마음도 집안에 있는 일 놓는 그것도 공경하지만 그 끊는 것으로 지금 이 시간에 이 일을 오롯이 하면서 그 일을 놓는 것으로 공경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경하지 아니함이 없는 것과 같다. 세상에 공정하지 아니할 것이 없고 내 마음이 깨끗함으로 자연히 남에게 함부로 하지 않나. 그러니까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오롯하게 일을 다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온통 다 여기다 바치기 때문에 가정에 있는 일, 그 자녀나 부모, 형제간에 대한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거기에 빠져버리면 그 애착 탐착에 빠진 거예요. 이제 애착 탐착이나 애착은 사랑에 빠지는 것이거든요. 사랑은 부모, 형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또 나하고 가까운 것에 대한 원근 진수에 빠지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동정일에는 이제 핵심은 결국은 그거예요. 나하고 가까운 것에 대한 마음을 놓고 밖에 나와 있는 모든 일에 정신을 다해서 쓴다는 거예요. 일직심, 아까 일행삼매 그렇게 해서 일심삼매처럼 그렇게 공부를 해서 나가는 것이다. 그것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세 번 하면 그 다 이제 놓아지는 공부는 처음에 놓을 때가 어렵지 나중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성성적적을 공부했고 이제 적적성성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정할 때 일심양성하는 공부. 고요한 가운데 그 마음이 싱그럽게 살아있다. 고요할 때 하는 선으로 정중선 또는 일상삼매라고 한다. 일이 없을 때 고요하게 집중하는 모든 행동이 삼매가 되고 일정심되어 즉 한 가지 일에 일심이 되는 것이다. 일이 없을 땐 단전주선을 화두, 독서, 차를 마시는 모든 일에 오롯이 집중하고 사무사합니다. 생각에 사사로움이 없으므로 텅 비워낼 수 있습니다. 적적성성은 정할 때, 이제 고요할 때, 이거는 고요정자. 고요. 고요할 정. 고요하게 일이 없을 때 일심을 양성하는 공부. 일이 없을 때 일심 양성하는 공부. 이제 일이 없을 때는 보통 다 일이 없으면 일심이 저절로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 공부를 하고 생각하니까 자기를 한번 살펴보니까 저 주위에 있는 모든 일이 다 편안하게 됐을 때는 그 일심이 잘 돼요. 일이 없을 때는. 근데 어떤 일이가 불편한 일이 있어 그것이 계속 나를 따라다녀.
저희들이 집을 이제 교당을 수리할 때나 교당을 건축할 때나 교당을 살 때나 매입할 때나 이럴 때 보면 지금 내가 그 생각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 계속 집을 어떻게 사지, 어떻게 수리를 하지, 어떻게 수리한 돈을 어떻게 돼, 그것에 계속 사로잡혀 있어요. 밖에 나가 다른 일 해도 그것에 계속 사로잡혀 있고 일이 하나도 없는데도 그걸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런 마음을 그때 놓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마음은 아니죠. 집을 잘 고쳐야 되겠다, 집을 어떻게 사야 되겠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놓고 일정심으로 갖는 거예요. 고요한 가운데 그 마음이 싱그럽게 살아있다. 고요할 때 하는 선으로 정중선이다. 고요할 때 고요정, 이게 터닦을 선이죠. 이 선자가 터닦을 선이에요. 터를 닦는 선인데 우리가 집을 질 때 저희들 어렸을 때 집을 질 때 동네 어른이 너댓 명이 이렇게 가운데다 큰 나무 같은 걸 놓고 어이야라 상사되면서 툭 치고 그렇게 땅을 고르는 일이 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 뭐 포크레인 놓고 뭐 해서 금방 하지만 그래서 집을 지면은 몇 분이 다니시면서 이렇게 큰 나무통을 끈으로 여러 개 묶어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올렸다가 탁 치고 터를 닦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터 닦을 선인 게 내 마음 본래 마음을 어떻게 닦느냐 그것인 것 같아요. 요란한 마음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그름도 없고 이제 그렇게 한 마음을 닦는 것이 내 마음의 터를 잘 닦는 것 같아. 근데 정할 때 고요하게 있을 때 선을 하는 것이다. 또 일상삼매. 아까 삼매하고 똑같죠. 삼매는 몰두하는 일. 일상에 내가 현재 상태를 해서 어떤 마음으로 몰두하고 있나. 이 매는 원래는 매할 어두울 매인데 어두울 매자고 우리가 한문을 이 현은 이제 거물현인데 현 이것이 거물현이 검다는 현인데 우리가 우주의 근본을 볼 때 과학에서도 블랙홀이라고 그러죠. 블랙홀. 과학에서 블랙홀 우주의 그 중심체가 가운데 다 빨아들어가 저 밑에는 아주 궁극은 검게 보이는 것 같아요. 거물현. 우리가 그 진리 궁극자를 얘기할 때 현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거물현인데 매는 그 뜻하고 통하는 것 같아요. 어두울 매나 어두운 자리나 거물현이나 아주 우주의 가장 깊은 자리는 그 색을 표현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가 어쩌는지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삼매는 어두울 매 아주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 또 거물현자도 우주의 가장 중심이 마음도 가장 깊은 자리는 거물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삼매라고 한다. 일이 없을 때 고요하게 집중하는 모든 행동을 삼매라고 한다. 삼매일선. 삼매의 마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하얗기도 한데 아무것도 없으면 궁극적인 검은색으로 블랙홀이라는 게 검정 구멍 아니에요? 검은 구멍 아니에요? 우주 가장 그렇게 깊은 자리는 그 블랙홀이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그런 뜻으로 삼매를 말하는 것 같고 삼매일선. 일정심이 되어 절대로 요란하지도 어리석지도 않은 그 마음이 이건 이제 정할 정자인데 정할 정은 우리 입정할 때 이 저정 쓰잖아요. 입정. 네. 들어갈 입자 쓰고 정. 네. 이 정에 들어가는 것이 입정이에요. 법회 볼 때 이 시간에 입정합시다 그러면 정의상 저렇게 정해진 마음을 근본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그 마음을 들어가는 것이 입정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입자하고 정할 정자 써서 우리 입정. 그런데 이 정이라는 건 어느 곳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느 곳에도 움직이지 않는 그게 딱 정해져 있는 마음으로 부윤한 상. 그 사람이 고요할 때 가장 고요하지 못한 것이 부윤한 상에 많이 떠다니는 건데 생각이 많이 떠다니는 거예요.
생각이 많이 떠다닌다는 것은 어떻게 할 줄을 모를 때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저런 것이다. 막 그 부윤환상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마음이 탁 이렇게 한 서너 가지로 정리가 돼도 힘든데 여러 가지가 움직여가지고 복잡하다. 그러면 이제 그건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부윤환상이 되지 않는 것이 이제 정한 마음이죠. 즉 한 가지 일에 일심면 일이 없을 땐 단전주 선을 또는 화두, 독서, 차 마시는 모든 일에 오롯이 집중하고 사무사합니다. 생각의 사사로움이 없음으로 텅 비워낼 수 있습니다. 이게 일심이라는 거는 그 잡념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지 않나. 잡념이 없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 가지 나누어진 마음이 없는 일심인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마음은 한번 생각을 해보지는 많이 안 했지만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우리 정전에 보시면 바느질하고 약다리는 열 제자가 대종사님께 여쭈었어요. 대종사님 제가 바느질을 하고 약 데리는 일을 같이 맡았는데 바느질을 하다 보니까 약을 태우고 약을 태우는데 노력하다 보니 바느질을 잘 못했습니다. 그럼 이때는 두 개의 마음 아닙니까? 두 가지를 그러면 일심이라는 거 하나만 하는 것이 두 가지는 못하지 않냐. 내가 약 때리는 일에 일심을 하고 보면 바느질을 못하고 바느질을 하려고 보니까 약 때리는 걸 잊어버려 가지고 또 약을 태워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때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일심을 드리라 그러셨어요. 두 가지를. 그러니까 이것이 많이 제가 혼돈도 없고 곤란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럼 집에서 부모님이 아이들 다 학교 가고 혼자 있으면서 집안 청소도 하고 살림을 여러 가지 하는데 내가 청소만 하고 다른 걸 잊어버리면 안 되고 또 다른 할 일에도 그 일도 하고 일도 하고 일도 여러 가지를 함께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해야 이렇게 사람이 세상에 적응하는 사람이 되지 한 가지만 하고 말고 또 한 가지 하고 말고 한 가지 하고 말고 그러면 세상에 적응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동할 때는 여러 가지를 다 같이 잘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두 가지 책임만 두 가지를 잘하고 세 가지 같으면 세 가지도 많아요. 세 가지 내가 다 합해서 모두를 같이 잘하는. 부모님이 자녀를 다섯을 키우는데 하나 둘한테 집중을 해가지고 걔들한테 필요한 것만 다 하고 얘네들을 안 쳐다보면 그거는 자녀를 기르는 거 아니죠. 다섯이면 다섯을 다 잘 길러야 돼요. 그럼 첫째 아이를 위해서는 무엇을 하고 둘째 아이는 뭘 하고 이게 그것을 다 잘 놓고 잘 실행을 해야 부모 노릇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심이라는 건 자기가 맡은 책임 전체를 놓고 그걸 다 같이 잡념이 없이 오롯하게 일을 해서 다 잘 이루어내는 것이 일심이다. 그게 마음의 한계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잡념 없이 잘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적성성. 고요하지만 잘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성이라는 것이 내가 이게 약도 이렇게 데리고 바늘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같이 다 잘하게 성성하게 살아있는 거죠. 두 가지를 다 하고 세 가지면 세 가지를 다 잘할 수 있도록 또렷또렷하게 생기 있게 살아있는 것이 성성이다. 일이 없을 땐 단전주선을 화두, 독서, 차를 마시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적성성의 동정이력 공부인데 이 사무사라는 건 생각사자, 생각사자, 없을 무자, 그 다음에 이거는 사특할사, 사특할. 사특할 생각이 사특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은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시라네요. 공자님이 사무사는 생각사자, 이건 사특할사. 이제 공자님이 우리가 사스 삼경에 시경이 있잖아요. 시경. 시경에 있는 시가 300편쯤 있대요. 시경이 이제 경전이에요. 시경이 경전인데 우주만유를 향해서 이제 그 시를 경을 썼네. 그것이 그 시가 다 우주의 원리나 이치를 인간이 사는 삶에 대한 이치를 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다 경이라고 느낄 만 경이라고 할 만큼 인생의 보탬이 되고 그런 경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것이 공자님께서 이 시경 300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무사다 그러셨대요. 그래서 이 사무사가 나온 거예요. 시경에 있는 300여 편의 시를 전체를 뜻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무사다. 그 뜻이. 생각에 없이 그 사특한 마음이 없이 해라. 그러니까 경은 다 똑같은 게 그 진리를 깨쳐서 말씀하시는 게 경 시로도 나타나고 다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 그 논어에 나온 말씀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 사무사는 이게 중국에 있는 경이나 대종사님 말씀이나 부처님 말씀이나 부처님이 단전주 선하고 화두 들고 독서하고 차 마실 때 일상생활 속에서 불교에서도 이 다도를 많이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할 때 모든 일을 그렇게 하지만 마음은 일정심을 가지고 오롯하게 하는 마음이 같은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돌아오는 세상은 활불이 시대인데 활불 시대는 부처님이 일을 하면서 오롯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르게 건져내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적적성성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